탭스라는 그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악랄하게 나오잖아요. 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시험 도중에도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진짜 생기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하면은 목표하실 수 있는 점수는 다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컨설탭스 장학생으로 선발된 27살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제가 탭스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대학원에서 이제 졸업 요건도 있고 종합시험도 있고 어쨌든 영어 점수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자 했고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 장학금에 관련해서도 영어 점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커트라인 넘고자 탭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강 전에는 제가 그 토익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를 했었는데요. 토익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되게 문제를 많이 풀게 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하루에 문제를 50문제, 100문제씩 꼭 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하는 때에도. 그래서 탭스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해서 아무것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라도 끝까지 그냥 계속 풀기만 했습니다. 단 오답 노트를 하진 않았고요. 풀고 그냥 넘어가고 풀고 넘어가고 나중에 틀린 거를 모아가지고 아 이런 유형을 틀리게 되는구나 까지만 알고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이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길라잡이 없이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탭스를 혼자 준비하면서 총 6번, 7번의 시험을 본 것 같아요. 그 6번씩 보면 처음에는 아까도 맨땅에 헤딩하듯이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약간 그 효과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높게가 나왔었는데 제가 목표하는 점수는 절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이후로 이제 좀만 더 잘하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계속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공부를 했었더니 점점점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잘 본 줄 알았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 자꾸 기대보다 많이 낮게 나와서 이렇게 가다가는 시간을 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강의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던 중에 컨설탭스라는 이런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적은 시간으로도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강의에 임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 강의에서도 정말 딱 그 커리큘럼에 맞는 문제들만 계속 강의를 해주셔서 저에게는 아주 이익이 되는 아주 필요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모든 수강생이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풀면은 뭐 몇 번은 제끼고 몇 번은 풀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지 않은 채로 공부를 했어서 1번부터 50번을 정직하게 계속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강을 들으면서 아 정말 풀어야 될 것과 이건 풀어도 못 맞힐 것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27점 커리큘럼에 맞게 나온 문제 문항별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였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뭐 시간 단축이나 이런 거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딱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그것만 풀자라는 목적 하나로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독해를 하면서 특별하게 공부법을 찾진 않았고요. 일단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다 버린 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독해 영역을. 그게 다시 말하면은 저는 처음에 문제의 의도 파악을 아주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다면은 수강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공부 방법이 문제의 의도 파악이 아니라 저만의 자해석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실수 덩어리 공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만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저의 뭐 관념이나 아니면 개념들을 전혀 넣지 않고 딱 그 내용 안에서 있는 의미들만 조합해가지고 아, 이 문단은 이 내용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공부법을 활용하면서 정말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고 어떤 점이 저한테 좋게 다가왔냐면 일단은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관념이나 개념이나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 지식이나 이런 지문이 나오면 아 이거 이 문제겠다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훨씬 더 이해가 하기 쉽겠지만 분명히 이 문제는 그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나와 있을 텐데 저는 저만의 해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함정에 빠지는 문장들에 계속 빠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듣고 문제에 있는 제 개념과 관념을 다 버린 채로 이렇게 문제를 들여다 보니까 함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정들을 피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 파악한 내용의 토대로 이제 보기와 같이 코렉트 유형이면 코렉트에 맞게끔 아니면 인포 유형이면 인포에 맞게끔 계속 푸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그 저의 실수나 답을 찾는 오류의 범위를 좁힐 수 있었던 가장 큰 좋았던 점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듣기를 정말
못해가지고 계속 백날천날 이렇게 듣고만 있고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도 못한 채 그냥 흘려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듣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듣는 건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말을 했을 때 영어 문장으로는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는 영어로는 문장이 들어오는데 그게 해석하는 게 번역을 하는 게 머릿속에서 되지 않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이나 파트 2나 파트 3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고도로 잘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들려오자마자 바로바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파악해야 되는 그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주자주 계속 들으면서 뭐 안 들리는 부분은 그 오답 교정을 계속 하면서 안 들리는 부분만 이 부분 이 발음은 이 의미다라고 이렇게 1대1 매칭으로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컨셉탭스의 책에 있는 청해 파트는 제가 한 4회독 정도를 한 것 같은데 1회독, 2회독 때까지만 해도 같은 걸 들어도 잘 몰랐지만 3회독이나 4회독 때는 뭐 조금만 말해도 이제 어떤 내용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연음이나 거기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에 대한 발음이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묵음 처리가 되는 혹은 잘 안 들리는 그런 음들이 익숙하게 이제 들리게 되어서 실제 시험에서는 비슷하게 들려오는 그런 단어 음들이나 아니면 연음, 묵음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쉽게 이제 그냥 바로 알아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 한국어로 들어갔다가 영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에서 영어의 의미로 그냥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 것 같다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레 점수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딱 파트인 것 같아요. 저희는 거기서도 수거 빈출단을 이렇게 나와서 보여주고 이걸 외워라도 하지만 그것만 해도 327점 이나 아니면 300점 이상을 이루는 데는 크게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아는 단어를 확실하게 알아야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걸 하면서. 그래서 아는 단어라도 확실하게 챙기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법은 이전에 제가 따로 토익을 공부하면서 따로 만들었던 노트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활용했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니면 해왔던 공부를 문법과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고 컨셉테스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참고서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탭스를 준비하면서 뭐 팁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팁이 있는 줄은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탭스를 준비하는 분이나 아니면 처음 탭스를 준비하는 분이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탭스를 공부할 때는 약간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토익과 달리 제가 토익도 뭐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850 이상을 받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탭스만 보게 되면 그렇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내가 토익을 헛공부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하다가 물론 컨셉탭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목표 점수도 이뤘지만 팁이라고 하면은 정말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푸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팁이라 하면은 새로운 문제를 계속 푸는 것보단 풀었던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문제를 계속 저도 많이 풀다가 이번에 컨셉테스 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회독을 했는데 4회독을 해야 이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고 오답 교정만 했지만 두 번째에서도 맞은 거는 틀리고 틀린 거는 또 맞고 저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공부를 했다는 증거고 세 번째 했을 때가 이제 조금 감이 좀 잡혀서 이거는 이거다 정도는 되었고 네 번째 해독할 때는 이제 거의 내용을 외우다시피 보이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한번 모의고사나 이런 걸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그 모의고사도 그날 봤으면은 오답 교정하고 그 다음날에 한 번 더 봅니다. 똑같은 문제집을 사진 않지만 제가 모의고사 시험지나 아니면 새로운 책들에다가는 연필이나 펜 가지고 거기다 표기하지 않고 따로 A4 용지나 아니면 연습장에다가 답을 이렇게 쓰고 거기에다 채점을 합니다. 책에다가는 절대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1회독, 2회독, 3회독 할 때도 그러니까 지운 흔적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 권 가지고 최소한 3회독은 해야 이거 정도는 이제 내가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다른 걸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팁이라고 하고자 하면은 저는 한 책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해야 된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목표 점수를 달성해서 좋죠. 엄청 좋았고요. 일단 처음에는 성적이 나오는 날짜를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저는 수요일 날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실험을 하고 있었고요. 이 실험을 하다가 문자가 오잖아요. 이게 점수 문자가 딱 오는데 뭔가 지잉거려서 사실 실험할 때 잘 안 보는데 뭔가 갑자기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쎄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성적이 나온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실험을 하면서 이게 봐가지고 흙집 대충 켜고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처음에 탭스 광고인 줄 알았어요. 탭스 모의고사 할인 막 이런 거 할인 쿠폰 아니면은 다음 회차 뭐 무슨 할인 쿠폰 이렇게 그건 줄 알고 아 뭐야 하고 이렇게 넘어갔다가 점수 하나를 본 거였습니다. 청에 그 따옴표 이렇게 있고 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봤을 때 정말 보고 싶었던 점수였는데 막상 보니까 라는 약간 물음표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진짜 한 3초간 정적 흐른 다음에 옆에 있는 동료 연구원생분들한테 이제 저 드디어 됐다 하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이 좀 나왔죠. 엄청 기뻤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들었던 심정은 다행이었다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뻤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아침 뭐 9시에 제가 출근을 한다 하고 저녁 6시에 끝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 특성상 정시에 퇴근할 때도 있지만 실험이 길어지다 보면은 정말 늦게 끝날 때도 있고 편차가 좀 심합니다. 물론 아침에 좀 늦게 출근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진짜 많아야 3시간? 아니면 진짜 적으면 1시간 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시간에서 3시간 뭐 넉넉 잡고 3시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탭스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했고요. 이 3시간이 항상 보장되어 있는 시간도 아니고 1시간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빠듯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 아니었고 컨셉 탭스 수강 전까지는 이거 학원을 다녀도 잘 못할 것 같고 시간도 잘 투자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약간 그런 생각들로 고민들과 영어가 이 탭스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나 막 이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이 컨셉 탭스 들으면서 이제 시간 관리가 좀 됐었습니다. 딱 제가 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이 되었고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또 많게는 3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은 느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공부를 해도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3시간을 공부할 때는 그 효율의 3배라고 하죠. 정말 혼을 불태우듯이 공부를 한 다음에 3시간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공부 끝하고 이제 바로 책을 덮고 그 다음날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것도 힘들었지요. 이게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목표 점수를 도달해서 다행이었다 정도입니다. 저처럼 이제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저도 겪었고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저보다 더 시간을 많이 여유롭게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뭘 하시든지 간에 포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탭스라는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악랄하게 나오잖아요. 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시험 도중에도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진짜 생기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하면은 목표하실 수 있는 점수는 다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한번 끝까지 풀어보고요. 시간이 남아도 풀었던 거 한번 끝까지 다시 보시고요. 진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최소한의 포기만 안 하시면은 충분히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